이 산속은 조용하다. 새벽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까마귀가 날개를 펴며 한 번 울면 세상은 그 울음 한 줄로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사람의 발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존재, 잊혀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한때 영화 감독이었다. 사람의 얼굴을 찍는 일을 했다.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감정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얼굴을 찍고 싶었다. 가식과 체면이 벗겨진 그 얼굴, 욕망과 두려움, 사랑과 증오가 한꺼번에 뒤섞이는 그 찰나의 표정을 잡고 싶었다. 그게 예술이라고 믿었다. 아니, 예술이 아니라 신의 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은 나를 뜨겁게 했고 결국 나를 불태웠다. 나는 한 배우를 사랑했다. 그녀는 내 영화의 주연이었고 나의 피사체였으며 나의 신이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을 찍던 마지막 날 조명이 꺼지고 불길이 일었다. 누군가는 실수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기름통을 찼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웃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 컷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서울의 이름, 사람들의 시선, 모든 기억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다. 불타는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그것을 잊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은 잊음이 아니라 복원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릴수록 다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와도 꽃을 보지 않았고 겨울이 와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세상은 멈췄고 나는 멈춘 세상 안에서 천천히 썩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제 아내 수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멈춰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짙은 머리카락, 하얀 목덜미, 그리고 고요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의 미소가 오래된 필름처럼 내 안에서 번쩍였다. 나는 알아보았다. 그녀가 내 여배우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내 시야에 떠올랐다. 아들은 해외 출장으로 당분간 수진을 부탁한다며 저녁을 함께 한 후 도시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차를 따라주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속에서 나는 한 장면을 보았다. 필름이 돌아가던 날 불길 속에서 웃던 여배우의 손끝. 그녀의 손이 그 손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다. 하지만 붓끝은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입술, 목선. 그려질수록 숨이 막혔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내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내게 예의를 다했다. 낯선 시골집에 대한 경계, 나이 든 시아버지에 대한 조심스러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눈동자에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아버님,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넌 내가 만든 세상에서만 빛날 수 있어. 그 말이 공기처럼 방 안을 떠돌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때부터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벼워졌고 그녀의 시선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내 그림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현실은 흐려지고 그림 속만이 진짜 세상이 되었다. 밤마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촬영이라 핑계를 대며 조명 아래로 그녀를 세웠다. 렌즈를 들면 그녀는 도망치지 못했다. 렌즈는 그녀를 가두고 나는 신이 되었다.
조명이 켜지고 그녀의 얼굴이 빛을 받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울면서도 웃었다. 감독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사랑보다 깊은 거야. 예술이니까. 그녀의 눈빛이 무너졌다. 눈동자 안에 빛이 꺼지고 나는 그 순간을 찍었다. 그녀가 눈을 감자 나는 신처럼 셔터를 눌렀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부터였다. 내 안에 윤리라는 스위치는 꺼지고 인간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지워졌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예술이었다. 나는 욕망이었다. 밤마다 그녀를 그렸고 그녀는 울면서도 내 앞에 섰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녀의 얼굴이 내 필름에 갇히는 순간 그녀는 현실의 여자가 아니라 나의 피사체였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은 위험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귓속에 꽂혔다. 그날 이후 나는 붓질이 거칠어졌다. 그림은 점점 어두워지고 색채는 피처럼 번졌다. 캔버스 위에서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내 얼굴이 피어올랐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비가 온 다음 날의 공기는 세상에 먼지란 없다는 듯 깨끗했고 사너리의 나뭇잎들은 물기를 품은 채 조금씩 반짝였다. 나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돌멩이의 자리를 손끝으로 바로잡았다. 이유는 없다. 돌에 배치가 틀어져 있으면 내 안에 침묵이 삐걱거렸다. 침묵이 삐걱거릴 때 사람은 무언가를 망친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돌을 만졌다. 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지는 늦게 방에서 나왔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눈 언저리에 피곤의 음영이 짙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인사가 필요 없는 관계가 있다. 인사를 주고받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보다 침묵이 서로에게 묻어나는 시간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오늘이 그랬다. 아들의 전화가 왔다. 오늘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정말로 괜찮았다. 오늘은 마지막 장면을 찍을 수 있는 날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변수는 축복이다. 축복은 내가 만든 세상에만 내리는 비와 같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나는 작업실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다. 의자, 천, 스탠드, 램프. 전선의 피복이 낡아 코팅이 갈라진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작은 균열은 예고장이었다. 예고장은 대개 무시된다. 무시된 사소함이 사람을 끝으로 데려간다. 나는 알면서도 그 전선을 그대로 두었다. 오늘은 모든 사소함이 마지막을 위해 존재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가 방 문턱을 넘어 내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붓을 들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명확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자신을 증명할 때 내는 소리였다. 존재는 소리로 드러난다. 그리고 소리는 곧 사라진다. 사라지는 동안 남는 것은 표정이다. 나는 그 표정을 찍으려 이 산에 올라왔다. 내내 실패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도착한 기분이었다. 해질녘 우리는 아주 짧게 마주보았다. 오늘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허락이었다.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죄는 형체를 갖는다. 죄는 형체를 가지기 전까지는 생각이고 상상이고 미끄러지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형체를 가지는 순간부터는 이름이 된다.
이름은 부를 수 있고 부르면 온다. 나는 내 죄를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왔다. 램프를 켰다. 빛이 켜지는 소리는 언제나 짧았다. 클릭. 그 다음은 무한. 켜진 빛은 우리를 둘러싼 사물에 부딪혀 대티면서 방의 구석을 채웠다. 나는 의자를 창가에서 한 뼘 안쪽으로 당겼다. 지나치게 창백한 빛은 사람을 잿빛으로 만든다. 잿빛 위에 눈동자는 깊어진다. 깊어진 눈동자는 사람을 가둔다. 가둠이 필요했다. 구도가 필요했다. 오늘의 운명은 구도 위에서만 완성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오늘의 그녀는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 다른 얼굴을 알아보는 일에 나는 평생을 걸었다. 앉아. 어제와 같은 의자였고 어제와 같은 자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람은 하루를 자고 나면 다른 얼굴이 된다. 나는 붓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오랫동안 서랍에 묻어둔 그것. 기계의 몸통은 나무의 기름 냄새와 늘 함께 있었고 셔터 버튼은 손가락의 기억을 오래 간직해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면 사람은 도망치지 못한다. 렌즈는 사각형의 감옥이고 감옥은 진실에게만 열쇠를 준다. 나는 키를 쥔 사람의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신의 표정에 가까웠다. 오만의 표정이었다. 아버님, 오늘은 오래 걸리나요? 아니, 나는 거짓말했다. 오래 걸릴 것이다. 마지막은 언제나 오래 걸린다. 그러나 마지막은 또한 한순간이다. 한순간이 되기 위해서 오래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오래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거짓말은 때로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편안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진실을 데려온다. 오늘의 진실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 있었다. 첫 셔터, 짧은 숨, 빛. 그녀는 깜빡였다. 눈물의 막이 얇게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둘째 셔터, 입술의 마감이 흔들렸다. 말할 듯 말하지 않는 입술. 셋째 셔터, 감독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얼굴이 진짜다. 사랑이라 우기거나 침묵으로 전부를 숨기는 얼굴은 진실에서 멀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사랑에 가장 가까워졌다. 나는 대답했다. 사랑보다 깊은 거야. 예술이니까. 그녀의 눈빛이 그 말 위에서 무너졌다. 눈동자 안쪽의 불이 먼저 꺼지더니 가장자리부터 금이 갔다. 금은 빛을 잘 먹는다. 금의 틈으로 빛이 들어가면 그 틈은 더욱 또렷해진다. 나는 그 틈을 따라 셔터를 눌렀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녀는 울면서도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얼굴. 내가 평생 쫓아온 그 얼굴. 나는 또 셔터를 눌렀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의 윤리가 순서대로 꺼졌다. 먼저 남에 대한 예의가 꺼졌다. 상대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게 하는 힘. 그것이 고요히 꺼졌다. 다음은 인간의 이름이었다. 인간으로 있는다는 건 내 욕망의 속도를 사회의 속도에 맞추는 일인데 그 이름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꺼졌다. 아버지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서 죽었다.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붓을 들었다. 붓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를 지나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림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눈동자의 중앙, 작은 원 하나만 비어 있었다. 그 원을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끝이 완성인 시대가 지나갔다 해도 나에게만큼은 아직 그 법이 유효했다. 그만.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가장자리가 떨렸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사라져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게라는 말은 가장 비열한 협박이었다. 모든 것은 없다. 그러나 마지막을 앞둔 사람은 허상을 실물처럼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원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서 나를.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등갓이 휘청이고 램프의 불이 한쪽으로 쏠렸다. 커튼 밑단이 불빛에 입을 맞췄다. 얇은 천이 삼켜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은 조용하게 그러나 낭비 없이 번졌다. 여름날 마른 풀을 태울 때처럼 그 냄새가 방 안을 빠르게 채웠다. 기름 냄새가 뒤따랐다. 램프가 넘어졌다. 바닥에 흐른 기름이 좁은 길을 만들었다. 불꽃이 그 길을 따라 이동했다. 길 위에서 불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불이, 그녀가 일어섰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무겁다기보다 구도가 무거웠다.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구도는 살아있는 것을 가둔 뒤 비로소 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었다. 불이 방을 삼켰다. 그림자의 방향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는 그저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지막 한 획을 위해 그녀가 문으로 달렸다. 불길이 비켜주지 않았다. 바람은 불을 도왔다. 나무는 비명을 질렀다. 오래된 나이테가 갈라질 때 나는 소리는 사람의 울음보다 더 오래 남는다. 사람의 울음은 듣는 이를 부끄럽게 하지만 나무의 울음은 듣는 이를 묵묵하게 만든다. 나는 묵묵해졌다. 나는 붓을 들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물과 땀이 뒤섞여 광대뼈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입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의 고요,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의 소란스러움 대신 그녀는 알았다. 알기에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를 사랑했다. 완벽하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녀는 소리쳤다. 나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때 사람은 괴물이 된다. 나는 잠시 괴물이 되었고 곧 신이 되었다. 신은 세상에 대답하지 않는다. 신은 세계를 만든다. 나는 작은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작은 세계는 내 방 하나만큼의 크기였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 모서리를 핥았다. 나는 캔버스 앞에 다가섰다. 마지막 한 획, 눈동자의 중앙, 아주 작은 원, 그것만 그리면 된다. 그 순간 그녀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팔의 관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붓끝이 흔들리며 원이 찢어질 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뿌리쳤다. 그녀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악하는 숨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짧은 소리가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방 안의 산소가 뜨거워지고 숨이 무거워졌다. 무거운 숨은 사람을 맹목으로 데려간다. 맹목 속에서 나는 마지막을 선택했다. 원의 가장자리에 붓끝이 닿았다. 나는 그었다. 원은 닫혔다. 그와 동시에 모든 소리가 꺼졌다. 타는 소리조차 잠시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 붉은 빛이 가득했다.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 뒤통수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 속에서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 작은 원 안에서. 그 얼굴은 여러 겹의 나였다. 감독으로서의 나, 죄인으로서의 나, 아버지였던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길 포기한 나. 무너지는 소리가 돌아왔다. 어디선가 들보가 주저앉았다. 천장에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불길이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열기가 피부를 파고들 때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놀람은 첫 순간의 몫이다. 첫 순간을 지나면 남는 것은 수락이다. 나는 수락했다. 수락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동작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한 획을 더 그으려는 태도였다. 나는 아직 한 획을 더 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제발, 그녀가 말했다. 그 한 단어가 오랜 필름처럼 길게 늘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체온과 불길의 온도 사이에서 시야가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일그러짐 속에서 내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배우의 얼굴이 스쳤다. 어쩌면 나는 평생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같은 장면을 다른 얼굴에 포개어 찍는 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창살의 못이 약해진 곳을 발끝으로 밀어 올리고 팔꿈치로 유리를 쳤다. 유리가 울고 깨지고 산산이 흩어졌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한순간 불길이 숨을 들이켜듯 커졌다. 그녀가 몸을 내밀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세상에 매달린다.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아니었다. 문득 시야 한쪽에 캔버스가 들어왔다. 모서리가 말리고 물감 표면이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터졌다. 그 너머 눈동자가 있었다. 눈동자 속 원. 그 원 속에 나.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다. 지킨다는 말은 되게 허무한 미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다. 내게 남은 유일한 질서가 그 안에 있었다. 질서를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붓을 쥔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살갗과 나무가 붙는 소리가 났다. 바닥이 무너졌다. 무너진 틈 사이로 오래전에 숨겨둔 필름통이 구르는 것이 보였다. 검은 금속통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쪽으로 걸었다. 걷는 동안 발목까지 타들어가던 열이 이상하게도 덜 아팠다. 고통은 초점을 옮길수록 흐려진다. 초점이 캔버스에 가 있으면 몸은 조용해진다. 나는 필름통을 주워들었다. 손잡이가 뜨거워 살같이 눌어붙었다. 통의 뚜껑은 이미 휘어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음은 뜻을 받고 보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통을 캔버스 아래에 밀어 넣었다. 불길이 닿기 어려운 그늘. 그 그림자에 작게 내 이름을 속삭였다.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날만 했다. 숨이 짧아졌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긁으며 들락거렸다. 눈앞이 점점 좁아졌다. 좁아진 화면 안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수진의 빈 의자였다. 사람을 지우면 사물은 자신의 표정을 되찾는다. 의자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는 듯 얌전히 있었다. 그 얌전함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캔버스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남아라.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서서히 뒤로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불길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의 살은 뜨거움 앞에서 놀라울 만큼 순한 빛을 낸다. 그 빛이 내 시야 한복판에서 작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끝까지 보려 했다. 마지막 장면은 감독이 끝까지 본다. 나는 끝까지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 원 안에 나. 그 원이 아주 천천히 나를 삼켰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을 발견했다. 내가 미리 상상해 놓았던 장면과 거의 같은 구도였다. 지붕은 꺼져 내려앉았고 벽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내부의 사물들은 제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쟤는 말이 없다. 말이 없기에 사람들은 더 많은 말을 얻는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다물었다. 다물고 보았다. 보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한다. 사람들은 잔해를 정리하는 동안
캔버스를 발견했다. 불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말한다. 기적은 이해의 실패를 덮는 따뜻한 담요다. 그들은 담요로 나를 덮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덮었다. 그림은 살아있었다. 그림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웃음은 오래가기 어려운 표정인데도 그 웃음은 오래갈 것처럼 보였다. 이유가 없어서였다. 이유가 없는 표정이 가장 오래간다. 이유를 붙이는 순간 표정은 작아진다. 누군가 캔버스를 들고 나왔다. 산빛이 닿자 그림 속 눈동자가 반짝였다. 봐요, 여기 사람 얼굴이 비치네. 노인네 얼굴 같군. 아버지인가? 그런 얘긴 하지 말게. 말들은 서로의 어깨를 살짝 부딪히며 흩어졌다. 소문은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나간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도 알았다. 사람들은 준비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을 가르는 건 늘 몸짓이었다. 아들은 그림 앞으로 걸어가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다. 손끝의 떨림이 내 오래전 떨림을 닮아 있었다. 피는 떨림을 닮아 이어진다. 누군가 물었다. 이걸 어디로 보낼까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도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두죠. 이 자리에. 그는 오두막이 있던 터에 작은 방을 다시 짓자고 했다. 무덤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 방은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림의 나의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사람들이 흩어진 후 늦은 오후의 바람이 털을 쓸었다. 그 바람은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만이 진실을 담는다. 아들은 홀로 남아 그림 앞에 앉았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완전히 지고 사너리가 먹빛으로 잠길 때까지 그는 말 대신 눈을 감았다 뜨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떠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기 위해서. 둘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다. 수지는 며칠 뒤 돌아왔다. 팔에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발목에는 작은 멍이 들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마당의 흙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흙은 사람의 체온을 기억한다. 기억은 금세 식었다. 그녀는 그림이 놓인 작은 방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닫힌 문 앞에서 사람들은 많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슬픔, 분노, 공포, 해석, 망설임.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 태도는 때로 열어봄보다 더 큰 움직임이다. 그녀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